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호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투부정사라는 용어 익숙하실 텐데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에 있어서 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모양은 그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부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요.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문법서들은 구분하고 있고, 저도 오늘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가 이제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생김새가 quickly 같이 생긴 빨리 이런 fast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인데, 이 투부정사가 그러한 부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사적 용법은 또 여러 가지는 나뉘는데 목적, 이유, 결과 이런 등등 으로 나뉩니다. 그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가 이제 목적이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에 대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 문장은 익숙한데 이게 부사적 용법인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부사적 용법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결과적 용법이에요. 결과적 용법. 이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서 뭐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되었다. 이걸 나타내는데 하나하나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 전에 우리는 스피킹이나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문법 지식만 쟁여두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얼마만큼 스피킹과 라이팅과 청취에 활용하느냐 이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면 목적이나 이유나 결과 중에서 한국 학습자들은 결과적 용법의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거의 스피킹할 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걸 이따가 예문을 보면 아하 정말 그랬네. 나는 결과적 용법은 잘 못 썼구나. 이걸 느끼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예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국동에 있는 어디에 가서 베이글 하나 사는데 2시간이나 줄을 섰나 봐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다. 베이글 하나 사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이제 위해서라는 게 이제 친절한 목적이 되는 해석이 되는 건데 뭐 사려고 할 수도 있고 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부사적 용법인데 이걸 이제 같이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딱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끈지끈한 공부가 안 되고 수동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다 해볼까? We waited 2 hours. 다시 한 번 더. We waited 2 hours.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은 to do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베이글 하나 사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To buy a bagel 이렇게 되겠죠. To buy a bagel. 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꼴란 베이글 하나 사려고 이런 어감을 주면 투부정사의 앞에 뭘 붙이면 될까요? 겨우, 단지 이런 말. 부사. just. 그러면 we waited 2 hours just to get a bagel. just to buy a bagel.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 입에서 지금 좀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just to do something 이러면 겨우 이거 하려고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부지불식간에 buy a bagel이라고 하지 않고 to get a bagel이라고 그랬어요. 자, 둘 다 맞는 영어입니다. buy a bagel도 맞고 get a bagel도 맞는데 이때는 100명을 원어민들한테 물어보면 너 buy가 더 입에 붙니? get이라는 동사가 입에 붙니라면 get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buy는 감정이 묻어있지 않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구매하다라는 뜻으로 buy와 purchase는 그런 중성적인 친구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매할 경우 현금 결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중성적인 표현의 buy죠. 그럴 때는 when buying something, when purchasing something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때는 getting이 이상해요. 근데 줄을 2시간이나 서서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겨우 이런 어렵게 뭐를 사다 내 손에 넣다 그래서 가지게 되다는 말은 get동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get이 얻다라는 단순한 기능적 학습만 해가지고는 구어 영어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면 이런 get의 뉘앙스를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챗GPT 참 똑똑해요. 구하는 프로세스와 더불어 그래서 now I have it. 가지고 있다라는 어감까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공지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에게 확인하는 것이고요. 보통의 학습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물어보면은 이게 사실은 좀 미심쩍을 수가 있어요. 챗GPT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저 같은 사람의 어떤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증 작업이죠. 자, 어쨌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설명하다가 get 동사까지 공부했고 첫 번째 we waited 2 hours to get a bagel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투부정사는 쌤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감정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격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이런 거 할 때 나는 shocked 됐다 to hear the new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full sentence 영작하면 어떻게 되죠? I was shocked 그 다음에 to hear the new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사적 용법의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게 되어서 충격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로 외웁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be shocked to do something, I'm happy to do something 이렇게 외우지 이거를 뭐 문법까지 해부하는 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바로 이제 집중. 자, 영상을 끄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지식과 또 여러분들 스피킹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모두의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 있어서 결과적 용법을 이용해서 영작을 하고 말을 내뱉는 한국 학습자들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이런 한국말을 제가 불러드리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탐은 커서 멋진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학습을 시켜보고 같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럴 때 한국 학습자들은 Tom became a great teacher when he 뭐 이렇게 영작을 해오지 투부정사를 쓰지 않아요. 자, 이것은 저도 특목고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다 과외도 해보고 또 특목고 입시학원에서 일도 해보고 많이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기간도 저는 거의 10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바까지 치면. 그러면 그런 학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말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고 문법적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수업이기 때문에 쌤들도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자, 문장을 이제 한번 원어민식 문장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 Tom grew up. 탐은 컸다, 성장했다. To become a great teacher. 이렇게 영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to는 멋진 쌤이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부사적 용법은 맞는데 목적이 되지만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오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학력고사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영어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쌤 중에서 얘들아 이런 것은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아직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he grew up, 성장했다. 그래서 to become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쌤을 만나는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 용법이고요. 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역시 열의 한국 학습자들은 I studied really hard, but I failed the test. 이렇게 but을 써가지고 영작만 합니다. 맞는 영어입니다. 맞는 영어인데 또 많은 원어민들은 어떻게 영어를 하느냐? I studied hard to fail.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떨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투부정사 앞에 only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 studied hard only to fail. 이렇게 하면 직역하라면 열심히 공부했다. only, 단지 to fail 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강조하는 only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것을 강조할 때 only가 붙습니다. 그래서 I studied hard only to fail. 이런 것들이 투부정사의 결과정법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스피킹이나 또 청취, 나아가서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피킹으로 이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결과정법 이해했다. 저거 괜찮네, 신선하고 참신하네. 이렇게 만족하고 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1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10년이 가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미드에서 한번 봤다? 오케이, 알아들었어. 끝.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만 눈이 오더만 이런 영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I opened the window and I saw 뭐뭐뭐 이렇게 and를 쓰거나 아니면 when I opened the window this morning it was snowing 이렇게 영작을 많이 하겠죠. 맞는 문장이죠. 그런데 투부정사를 많이 써요. 특히 강조할 때. 그러면 I opened the window to realize it was snowing 이렇게 영어를 합니다. 이게 독해에서도 이런 문장이 많아요. 자, I opened the window to realize it was snowin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모든 원어민들은 이런 투부정사 지금 방금 제가 공유드린 창문을 열었는데 눈이 오더라고 이럴 때 다 투부정사를 잘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말 솜씨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정갈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문법을 틀리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어민들은 그러면 이런 투부정사를 잘 쓰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은 크게 목적, 이유, 결과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인들은 목적을 굉장히 잘 씁니다. In order to의 의미일 때 뭐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To get into the school.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건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런데 뭘 못 쓴다? 결과정법은 아예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예 못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문 공유하면 목적일 때 나 일찍 자리를 나섰잖아. 그때 친구들하고 모임인데 왜? 막차 타려고 이러면 투부정사 잘 써요. I left early to catch the last train.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catch가 생각이 안 날 수는 있지만 투부정사는 잘 써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투부정사의 중에서 in order to라는 게 있습니다. in order to.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원어민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지 않느냐. 이게 원어민 이제 빈도수를 사실 궁극적으로 맞춰가야 되거든요. 네이티브들이 이거 한 번 쓸 때 우리도 한 번만 써줘야 되고 이런 건데 네이티브 이럴 때 투부정사 한 번 쓰는데 우리 10번, 100번 쓰고 있는 건 사실은. 목적은. 근데 이제 결과는 원어민들 수시로 쓰는데 우리는 아예 못 쓰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런 부사제 문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사적 용법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법 학자들이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목적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역시나 문장에서 때로는 주어, 때로는 목적어, 때로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이 주어 역할을 할 때 왜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탄생했는지 한번 알 수 있는데 한번 예문 드려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예문을 만든다고 볼게요.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고 배우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영작을 해보면 새로운 new language를 learn 하는 것은 a lot of practice를 takes 한다. requires. take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작. To learn a new language takes a lot of practice. 한 번만 더 시작. To learn a new language takes a lot of practice. 이러면 이때 to learn a new language가 투부정사인데 이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합니다.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타동사 take가 있고 목적어인 a lot of practice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방금 공유 드렸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의 주어는 꽤나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한 문장을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자, 이 문장은 과연 여러분들 영어적 내공을 평가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To forgive is not always easy. 한 번만 더. To forgive is not always easy. 자, 같이 해석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용서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자, 용서하는 것은 늘 쉽지만은 않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지인들과 친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용서하는 게 뭐 쉽냐? 이해해. 이럴 때 과연 자연스럽게 들릴까요? 제 귀에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마치 격언같이 들려요. 격언이라든지 뭐 현자의 말 이런 것들 또
속담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 따라서 결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일상 영어에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아까 전에 한 to learn a new language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쌤 어떻게 구분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영어 내공을 기르다 보면 이제 감이 오는 것이지 첫 문장 만 문장을 외워서 어떻게 제가 공부를 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 to forgive is not always easy 이런 말 비슷한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페이크 주어가 생긴 거예요. 그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it is not always easy to forgive 이게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일상에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적 용법 중에서 이제 문장의 목적어가 쌤 어떤 거죠?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나십니까? decide라는 게 결정하다잖아요. 그러면 decide 뭐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면 decide to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하기를 희망한다 하면 hope to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시고 뭘 원한다라고 하면 want to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원래 문법적으로 해부하면 이런 거랍니다. decide라는 동사의 투부정사 그 덩어리 자체가 decide의 목적을 합니다. 문법적으로만 설명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she decided to quit her job. 이런 것들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decided의 목적어가 투부정사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하면 I really want to learn Spanish. 이것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는 스피킹 할 때 쓸 일이 많아.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아까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I am 좀 이상하잖아요. I am이라는 문장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극히 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나 피곤해 이러면 I'm tired나 I feel tired. 행복해하면 I'm happy, I feel happy. 이렇게 할 때 그 비동사나 감각동사인 feel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보어입니다. 그런데 투부정사가 여러분 보어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필요한데 가장 쉽게 여러분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사나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아까 말 full 배부르다. I'm full. 그 다음에 명사, he is a teacher. 할 때 a teacher, 명사, 이런 게 보어인데, 이제 투부정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야, 너 목표가 뭐니?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러면, 제 목표는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정보가 길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쌤이다. 이러면 영어로 쉽죠? I'm a teacher. 나 영어 쌤이야. 해볼까? I'm an English teacher. 이러면 좀 영어가 쉬웠을 텐데 너 목적이 뭐야? 삶의 그 goal이 뭐야? 이러니까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하니까 become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집에서 OX 퀴즈. My goal is become a teacher. 한 번 더. My goal is become a teacher. 맞는 문장일까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걸까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 become이라는 게 동사의 원형만 딱 있을 때는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없어. 왜냐면 충돌해버려. 앞에 있는 is와 become 사실 비스무리한 거거든요. 둘 다 동사가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거는 안 되는 영어예요. 중간에 뭐 다른 기능어들이 있으면 몰라도 동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온다? 자, 질문 있습니다. 일부 학생분들이 이럴 거야. 쌤, 동사 두 개 연달아 하는 거 저 많이 봤는데 지금 또 그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 go see a doctor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쌤만 찾아가다, 병원에 가다 할 때 go see a doctor거든요. 그러면 go도 쌤 일반 동사고 see도 일반 동사인데 왜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그거는 and가 생략돼 있다고 봐야 돼. 구어에서 go and see인데 and 탈락되고 그렇게 된 거 외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become a teacher가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온전한 문장으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my goal is to become a teacher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문장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네는 뭐라고 생각해? 하니까 뭐니 해도 정직한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nest 하면 맞을까요? 그렇죠. 문법으로만은 맞을 수 있는데
정직한 것입니다라는 뜻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뭘 넣어야 돼? 그러면 the most important thing is 하고 난 다음에 to be honest 이렇게 to 부정사를 넣어야지만 그 뜻을 만들면서 온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맞아. Tom is honest. He is honest. 이 문장은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 honest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공부를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딴 거는 이미 잘 쓰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명사적 용법에서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일상생활 영어에서는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꼭 써야 될 경우에는 진주어, 가주어인 it is more 투부정사를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꽤 중요한 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투부정사 중에서 우리가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것, 큰 틀에서 하나 남은 건 뭘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장 전체에서? 꾸며주는 것.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명사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뭐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그래서 이제 한정사라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게 형용사입니다. 한정해 준다는 거예요. modify 영어로 하면 자 그런 거죠. 그런데 형용사는 그러면 이렇게 한정만 해줍니까? 수식 뒤에 있는 걸 수식하고 앞에 걸 수식하고 이런 건 아니죠. 때로는 문장에서 보어 역할도 합니다. 보어 역할 비동사 다음에 뭐 I'm full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학습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쓸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서 영작해 보십시오. 저 한국말 두 가지 버전으로 드릴게요. 저 7월 23일 날 워크샵 참석해야 됩니다. 1번 영작이고요. 2번 영작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저 7월 23일 날 참석해야 될, 가야 할 워크샵이 있어요. 자, 조금 한국말이 달라요. 앞에는 7월 23일 워크샵 가야 돼요.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그날 가야 되는 워크샵이 있어요. 그날 참석해야 되는 모임이 있어요. 조금 한국말이 달라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 한국말 버전으로 공부를 해야 오늘 배우는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용법은 참석해야 하는 워크샵이 있다. 그러면 워크샵을 투부정사가 뒤에 수식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워크샵 해볼까? I have a workshop. 그 다음에 참석해야 되는 to attend. 그 다음에 7월 23일에 on July 23rd. 자, full sentence를 읽어볼까요? 시작. I have a workshop to attend. 그 다음에 on July 23rd. 이제 안 보고 시작. I have a workshop to attend on July 23rd.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마치 워크샵 다음에 뭐 재미있는 워크샵, 뭐 한 워크샵 하면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밤에 제가 이제 원어민에게 책 관련해서 혹은 유튜브 관련해서 같이 작업 좀 해보자라고 너 혹시 오늘 밤에 시간 되니? 라고 이제 카톡을 제가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니까 어쩌죠 제가 시간이 안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밤에는 저도 영상 강좌 대학교에 근무하는 쌤인데요. 실제로 30분짜리 찍어서 학교 보내줘야 된대요. 그러면 오늘 밤에 영상 찍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video lecture가 가지고 있다? 찍어야 할 이러면 to do something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영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I have some video lectures to film. 필름은 동사로 쓰는 겁니다. To film tonight.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some video lectures to film tonight. 이렇게 하면 to film이 동사거든요. 이때 film은 lecture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형용사 용법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만 더. 어떤 사람이 연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 연애 상담은 수지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 해야 돼. 수지가 너가 물어야 할 그 질문을 할 적임자야, 적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Susie is the right person to ask.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시작. Susie is the right person to ask. 이럴 때도 to ask가 right person을 수식하는 형태야. 이런 게 형사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타일상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피킹에서 과연 이렇게 영어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했던 7월 30일 날 워크숍 가야 돼요 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I have a workshop to attend 이렇게 영어를 하느냐, 아니면 I need to attend the workshop 이라고 영어를 하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제가 그동안 관찰했던 대다수, 정말 절대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은 I need to go, I need to attend a workshop이라고 해왔습니다, 영어를. 저는 거의 I have a workshop to attend라고 하는 학생들은 100명 모시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 줄 때 둘 다 맞는 영어인데 이제는 I have a workshop to attend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왜요? 뭐가 차이인데요?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영어가 훨씬 빨리 늘더라고, 솔직히. 진짜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앤드류 쌤하고도 어제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 줌으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식의 양은 영어 스피킹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꾸 지식이 쌓일수록 생각을 하면서 영작을 하기 때문에 말 스피드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실 문법 잘 몰라도 스피킹 잘하는 사람 꽤 있던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꼬치꼬치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이게 한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 이해나 영어의 지식의 양이 50이라면 피나는 연습이 50을 동반하지 않으면 사실 그 지식은 영어 교사 되지 않을 바야 소용없어요, 솔직히. 영어 스피킹 잘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따라서 이 지식의 양을 쌓아놨으면 그 다음에 50을 꼭 연습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진짜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따지고 들면 이제 제가 어떻게 답하느냐. 일정을 공유할 때는 I have workshop to attend라고 답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답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너 7월 30일에 뭐 하냐? 이러면 물론 I need to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장이에요. 그리고 7월이나 8월 한 달 스케줄을 팀원 10명에게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첫 주에는 우리가 이런 게 잡혀 있고 두 번째 주에는 이런 게 잡혀 있고 라고 할 때는 we need to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럴 땐 we have something scheduled 이렇게 영어를 다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일정 공유에 좀 더 어울리는 화법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근데 이런 것까지 모르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리고 I have a workshop to attend라는 걸 이 문장을 많이 봤음에도 좀 해석이 되니까 아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따라서 I should, I need, I have to go 이렇게만 영어를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영어라는 게 다 쓰임새가 있는 것인데, 나 지금 가야 돼 이러면 I need to get going, I should get going 이렇게 영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뭐 일정 공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앤드류 쌤이 제가 오늘 밤에 수업할 시간 돼요 라고 했을 때 앤드류 쌤이 왜 I should film 이렇게 하지 않고 actually, I have some video lectures to film라고 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케줄을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 지식이 없어요, 사실은. 원어민이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대부분. 근데 자연스럽게 actually, I have some video lecture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정을 얘기할 때는 좀 더 자연스럽다. 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상담은 수지한테 해야 돼 할 때 You should ask 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지가 적임자다, 수지가 올바른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지 is the right person to ask가 좀 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맞는 영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투부정사 이렇게 봤고, 그러면 쌤 투부정사 그게 다예요. 사실은 설명 드리려면 1시간짜리 5강좌로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활용도 높은 것 중에 투부정사가 스피킹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투투 용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투 형용사, 투부정사, 투투 용법. 제 학교 다닐 때는 투투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이런 구문 보셨습니까?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요 두 가지 중에서 자, 퀴즈. 한국인이 좀 더 못 쓰는 거, 잘 못 쓰는 게 뭘까요? 투투 용법을 잘 못 쓰나요? 형용사 enough to를 잘 못 쓸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못 써요. 저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 왜 우린 무슨 연유로 투투는 잘 쓸까?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그러면 형용사 enough to는 잘 못 쓸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기도 했는데 투투는 잘 써. 예를 들어 어제 너무 더워서 밖에 안 나갔어. 이러면 too hot to more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영작에 보면은 it was too hot to go outside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말의 생김새하고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뭐뭐해서 뭐 할 수 없다. 이게 비슷해서. 그런데 자, 형용사 enough to는 이제 영작 퀴즈를 한번 드리면 저 운 좋게도 BTS 공연 티켓 구했어요. 라거나 아니면은 수지는 아주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이 세잖아. 그래서 그 박스 정도는 들 수 있잖아. 이런 한국말이 생각났을 때 과연 여러분은 형용사 enough to를 써서 영어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문형으로 영어를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운 좋게도 구했다 할 때 제가 친절하게 지금 한글을 드렸지만 보통 한국 사람은 이렇게 영작을 합니다. I was so lucky. I was so lucky를 굉장히 많이 써요. Really lucky 이런 걸 쓰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저는. Very lucky나 so는 씁니다. 우리가.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은 so 대구문을 쓰는 사람 좀 봤어요. I was so lucky that I could get a ticket. 이 정도면 영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못한다니까? 형용사 enough to do something이라고 잘 못해요. 자, 해볼까? I was lucky enough. 그 다음에 to get a ticket. 한 번만 더 시작. I was lucky enough to get a ticket. 딱 듣는 순간 좀 세련미 있는 영어 같죠? 어려운 단어는 없잖아요. 근데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잔소리 무지 해줘야 돼요. 요걸 못 쓰는 걸 많이 봐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I was lucky enough to get a ticket.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퀴즈. 투부정사 우리 부사적 용법의 목적 용법 설명할 때 베이글 하나 사려고 이럴 때 buy를 안 쓰고 뭐 쓴다고 그랬죠? To get a bagel. 그럼 이때도 buy를 쓰지 않고 뭘 썼죠, 지금? Get a ticket. 이럴 때 게시바로 어렵사리 구하다는 어감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고 이럴 때 구어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수지는 튼튼하잖아. 그래서 그 박스를 lift, 들어올릴 수 있잖아. 이러면 because 쓰거나 또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수지 is very strong. very strong 해. 이건 거의 100%야. She's very strong. So she can lift a box. 나쁜 영어 아니에요. 틀린 영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 She's strong enough. She's strong enough to lift that box. 이렇게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가 맞고 뭐가 틀린다.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이런 영어를 그동안 너무 안 해왔어요. 너무 좋은 영어예요. 그래서 바로 형용사 enough to 구문을 꼭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라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to 형용사 to는 그래도 쓰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큰 틀에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부사적 용법, 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큰 틀에 설명드렸고 보너스 표현으로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를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get 동사의 숨은 비밀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까지 여러분 걸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